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면 다들 오 해주세요. 오. 네. 잘 들리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뭐랄까님, 안녕하세요. 네. 기벤님, 비바님, 재성님, 네. JY님, DUSW님, 네. 수박님, 네. 뽕이님, 영님, 양이님. 화질이 안 좋나요? 어떤 카메라 화질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이 출력 화면의 화질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자몽님 안녕하세요. 네, 백두산 천지님 안녕하세요. 비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네, 디에스님 안녕하세요. 네, 적당히 해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좋습니다. 어, 조금 이따가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 잠깐만요. 제가, 네, 제가 요거 채팅창은 제 핸드폰을 좀 켜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동시에 겹쳐서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는 창을 끌게요. 이거 끄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일단 저희 조금 이따가 이제 라이브 시작할 텐데,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요거 좋아요하고, 네, 저희 유튜브 군면성실 TV 좋아요와 또 이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53분 들어오셨네요. 네, 현웅님, 작은님, 또 행정범님 반갑습니다. 구글 폼 신청하셨는데 안내가 안 왔다. 네, 안내는 저희가 따로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안내는 저희 카페나 이제 뭐 카톡방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JY님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뽑을까 질문을 주셨는데, 뭐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인원을 제가 좀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올해가 5천 몇 명 정도, 5천 명 초반대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일단은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저희 뭐 여기 영상 또 좋아요하고 네,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카페랑 저희 옥화방이랑 블로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저희가 군무원 옥화방 링크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네, QR코드까지 달아놨으니까 저거 찍으셔서 저희 옥화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옥화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좀 얻어 가시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카페 있습니다. 저희 공용소 카페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뭐 1분 자기소개 합격 답변이나 어떤 기출 문제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카페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만 이제 일반 회원이 되시면은 모든 자료들을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무원 면접 정보 카페 여기서 좀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있거든요. 뭐 일부 학원이나 뭐 일부 이제 또 관련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이런 기출 문제들을 또 돈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굳이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료 뭐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데 그래도 기초적인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얻어 가세요. 네. 그리고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정보들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제가 좀 글을 쓰는 게 가장 편해서 블로그에서 좀 공무원 면접에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이 저희가 쓴 블로그만 한번 보셔도 충분히 이제 공무원 면접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고퀄리티의 내용이 좋은 것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것들 보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희님께서 컨설팅 수업 하시나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군무원 컨설팅 또 진행을 하고요. 이제 원래는 또 라이브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실제로 뭐 필기 발표가 나면 제가 뭐 라이브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막 수업 끝나고 11시, 12시에 라이브 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그럴 시간이 얼마나 날지 또 예상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일찍 제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좀 일찍 하게 되었고요. 뭐 컨설팅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 옥화방이나 카페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행정법님 기다리다 머리에서 꽃이 자랐다라고 하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원래는 또 작정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좀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많은 자료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거의 새벽 4시에 제가 잤거든요. 이제 원래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사실 이 군 조직에 대해서 아는 곳이나 뭐 면접 학원이 많은데 면접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뭐 군 조직이 어떻다 뭐 군무원 직무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역량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무원 면접 준비하는데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작정하고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직렬 이해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들을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직렬들만 일단 만들었어요. 행정 직렬, 뭐 군수 직렬, 뭐 차량, 뭐 총포 탄약, 뭐 전산, 사이버 통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건축, 전기, 네, 시설 이렇게 총 11개를 만들었는데 이 11개 교재들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게 판매만 하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제가 저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영상도 올린 거 있잖아요. 행정이랑 아마 전산이랑 또 군수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들은 또 촬영을 제가 어제 다 했어요. 네, 4시까지 11개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영상들도 뭐 엄청 뭐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한 10분 정도로 해서 영상을 11개를 찍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차례차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쨌든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너무 피곤한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 다들 괜찮으시죠? 네, 다들 무탈하셨으면 좋겠고. 네, 정우님이 실무 질문. 그쵸. 실무 질문이 또 많이 걱정되시고. 수박님이 수사직은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로서는 수사직은 저희가 따로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라이브 때 질문 주고 하시면은, 수사직에 대해서도 좀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74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뭐 거의 옥화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이 라이브에 또 좋아요하고 저희 군면성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뭐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옥화방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많이 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이제 오늘 OT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특강 좀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을 전달해 드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면접 결과를 이제 필기 결과를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건데 필기 발표가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뭐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군무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군무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 뭐 군무원 면접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질문을 조금씩 올려주시는데 제가 질문은 조금 지나고 네, 이따가 Q&A 시간에 받아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인강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강 교재를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해서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보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강 교재 모든 부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인강 교재 같이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이 뭐 2회차랑 3회차랑 1회차랑 내용이 똑같냐라고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는 경험 정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답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네, 할 거고요. 네, 폰치님께서 네, 양양펀치네요. 네, 그 끝나고 이제 올라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끝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 그대로 이제 탑재될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다시 보기가 뭐 보통 영상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오늘 이 라이브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무원 면접 컨설팅을 쭉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면서 보통 저희가 이 면접에서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을 합격자를 배출을 해왔어요. 면접 컨설팅을 계속 해오면서 합격자들도 배출을 해오고 뭐 때로는 뭐 불합격하신 분들도 존재를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는 말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군무원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실제로 컨설팅 할 때, 이런 케이스들은 좀 면접하는데 힘들더라.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니까 면접에서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인사하는 걸 까먹었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군면성실 TV의 박쌤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군무원 채용 관련해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시점에선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557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557명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구급의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040명이 감소를 해서 해병대를 제외한 모든 군의 구급 채용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급 선발 인원이 483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년 대비 557명이 감소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구급 선발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은 행정이나 군수, 우리가 좀 주요 대표 직렬들, 이런 것들의 채용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면접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경쟁률이 심화될 부분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현재 군의 곳곳에 군무원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단계이고, 그 단계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국방개혁 2.0이었죠. 근데 국방개혁 2.0이 올해가 끝나는 해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무원의 인원 충원이 올해가 가장 많이 뽑는 해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가장 많이 뽑았고 군무원을 좀 대규모로 많이 뽑는 해가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인원이 올해는 5,000명 뽑았는데 내년에는 뭐 1,000명, 2,000명 뽑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규모 채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줄어들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 준비하실 때 배수가 또 중요하죠. 배수를 놓고 봤을 때 육군만 지금은 1.3배이고요. 나머지는 1.5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또 경쟁률이 심해질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 준비할 때 어떤 단계를 걸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군무원 면접 준비는 내가 어느 정도의 좀 이해가 되어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정말 뭐 일주일만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그래도 뭐 3주, 4주,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일주일이든 뭐 2주든 한 달이든 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무턱대고 내가 군무원 이제 면접 보게 됐으니까 기출 문제부터 한번 볼까? 기출 문제 답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가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봤을 때 멘탈이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군무원 면접 준비의 핵심 요소 4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뭐 이거는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제 영상을 통해서 뭐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접의 안정감은 결국에 내 이야기에서 출발한다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좀 긴장된 상태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 한번 했을 때 멘탈이 완전 나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 중요한 부분이 면접을 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 면접은 자기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면접에서 뭐 1분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역량의 강점, 뭐 경험, 뭐 도전 경험 있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지만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아, 이게 내가 질문 자체로만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 던지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구나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은 결국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면접 컨설팅을 하게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면접을 임하는 부분에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험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저희가 뭐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저는 경험이 정말 없는데 면접 보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경험으로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근데 뭐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뭐 경험 가지고 있는 분들, 합격한 분들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냥 뭐 독서실 총무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냥 뭐 일용직 노동 이런 것도 하시고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경험 자체가 얼마나 뭐 있어 보이고 뭐 좋고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군무원 면접에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그게 좋든 뭐 조금 부족하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좀 경험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실제로 별거 아닌 경험인데도 내가 경험 정리를 했을 때 이게 군무원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두 번째 라이브 특강 있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제가 조금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애나 경험 정리의 시간을 그래도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꼭 반드시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정리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경험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깨달았고 네, 그 안에서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내가 보내왔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 인강에서는 1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기이해하고 경험 정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부분 혹은 뭐 같이 하시면 좋은 부분이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뭐 저는 이 군무원 면접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른 면접 컨설팅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면접에서 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직무나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정말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 면접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공무원 면접 학원들도 많고 뭐 컨설팅을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스피치 학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데 그 어느 곳에서도 도대체 왜 그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정말 저는 좀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좀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수업을 군무원 이제 필기가 발표나고 나서 여기저기 막 면접 학원을 찾아다니세요. 찾아다녀서 이제 내 집 가까운데 혹은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는데 갔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저희한테 오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한테 와라, 저희 쪽에서 와서 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면접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뭐 군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사실 면접에서는 이제는 좀 차별성을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 요즘에는 막 계속 목소리 크게 해야 돼. 혹은 뭐 태도를 잘 해야지. 예의 있게 해야지. 그리고 군인 같은 목소리, 군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면접을 봐야 돼. 이런 것들, 웃어라. 밝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노크를 잘해야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해요. 비언어적으로 면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정말 탈락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왜 30분 이상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군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원하는 직렬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면접 답변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런 답변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퀄리티 높은 답변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는 자신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조직과 직무를 반드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그래서 면접에서도 군 조직의 어떤 특수성이나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면접에서도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우리 군 조직과 혹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군 조직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군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무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직률이 정말 높죠. 이 면직률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군 자체적으로도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뭐 군무원과 군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 내부에서 군무원을 선발하는 인사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군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뽑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야 면직을 안 한다라는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조직의 특수성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저 영상을 통해서 대표적인 직렬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로도 올려드릴 거고, 군 조직의 특수성 이런 것들 이미 저희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 가지만 짚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입니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고 부대 운영에 일정이나 계획이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업무를 추진하거나 수행할 때 좀 예방적인 사고나 계획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면접 준비할 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계획적으로 해서 성과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네, 면접관님, 저는 공무원으로서 계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썰렁썰렁 얘기하다가, 이제 이러한 저의 어떤 계획적인 사고는 어떤 부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의 어떤 행정 업무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줘도 공무원 면접관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조금만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뭐 행정이나 군수, 통신, 전산, 사이버 이런 직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 직무 설명 교재들을 발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또 저희 카페에서 또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다들 잘 들리시죠?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계신다면,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정훈님, 네, 작은님, 행정법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듣고 계신 걸로 인지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자기 이해와 경험 정리가 첫 번째로 되었고, 그리고 군 조직과 직무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는 다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면접에서 필수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1분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답변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답변을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 설계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아무나 알 수 있는 뭐 입사 후 포부를 예로 들면은 단순히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직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답변이라든지 1분 자기소개에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죠. 직무 역량과 경험을 제시해서 논리력과 설득력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답변 설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어쨌든 이 타격감 있는 답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 혹은 군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인사이트를 좀 담아서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비바님께서 8대 죄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면접 컨설팅 과정에서 8대 악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 쪽에 홈페이지를 보신 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면접에서 도전, 네, 열정, 소통, 노력, 꼼꼼, 배려 이런 단어들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정말 좋지만 이런 단어들은 사실 취준생의 99.9%가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답변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런 단어들을 남발하는 거는 이 사람은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자기 직무를 잘 몰라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 설계를 하는 곳을 조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가서 뭐 저 면접 답변 준비 피드백 잘 받고 왔어요. 첨삭 받고 왔는데 이랬는데 보면은 막 도전하겠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남발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쪽으로 오시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면접에 대한 코칭을 할까? 과연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상황에서 코칭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컴플레인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희도 잘 못하면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컴플레인 거시고 문제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학원에 만약에 100명이 들어간다. 그럼 100명 다 똑같이 그 답변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어쨌든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라이브 하시면서 실제로 그럼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카페 같은 데 보시면은 실제로 합격자 모업 답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답변을 설계를 했잖아요. 뭐 필수 질문에 대해서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가 워딩으로 이렇게 쫙 썼어요. 쓰고 나니까 되게 예쁩니다. 답변이. 내가 이렇게 답변을 쓸 수 있었다니. 박쌤과 함께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그래도 답변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 면접을 보게 되겠죠. 내가 한번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스터디원들이 됐던 아니면은 뭐 학원이 됐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라이브 때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모의 면접. 근데 이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가 실제로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한번 보면 딱 판명이 나요. 이 사람이 이 설계한 답변을 모의 면접에서 편하게 안정감 있게 자기 것처럼 말을 잘한다. 이러면 준비가 잘 된 거고요. 그렇게 못한다. 이러면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에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 이쁜 단어, 멋진 워딩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려요. 뭐 아무리 내가 텍스트나 워딩으로 답변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내가 면접에서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단어나 워딩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 이 정도면 답변 충분해. 이것만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면접에 가서 말해야지.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고 내가 모의 면접을 직접 보고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뭐 키보드로 이렇게 워딩으로 작성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뭐 워딩을 이런 식으로 써서 이게 정말 내 귀에 쏙쏙 박혔는데 눈에 쏙쏙 들어왔는데 실제로 입 밖으로 해보니까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오네 입에서. 그러면 그 단어를 나한테 편한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면접에서의 답변은 1분 자기소개를 제외하고서는 30초 정도 30초 정도를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끄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내가 답변을 해보고 30초 해보고 30초 넘어간다. 그럼 다시 또 다시 계속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완성된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면접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전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자기애와 경험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군무원 면접에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좀 재료를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을 설계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으면 직무 역량 중심의 답변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다면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하면서 결국에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과정은 이 과정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딱 강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요 말씀드린 것들을 총 7강, OT 포함해서 7강 정도로 이렇게 인강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1분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공무원 면접 합격자들을 데이터들을 실제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면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좀 도출해낼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 어떤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제대로 말하고 온 사람의 합격률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이 두 개의 질문을 제대로 말하고 온 분들이 좀 면접을 잘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했을 때 1분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가장 처음,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면접에서는 평가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평가 요소 5가지가 기준이 있죠. 근데 그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면접이라는 걸 통틀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언어적인 평가와 비언어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답변의 컨텐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은 뭐 태도나 이제 눈빛이나 뭐 제스처나 뭐 용모나 복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결국에는 면접을 평가를 하는데,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앞단에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 언어와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지원자들의 많은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면접의 아이스 브레이킹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면접에서의 긴장도가 완화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면접이 막 굉장히 긴장이 되다가 면접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 시점부터는 내가 면접이 좀 잘 풀리더라. 내가 좀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앞당길수록 좋습니다. 면접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그 앞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내가 답변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그 답변을 완벽하게 말했을 때 나 스스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 면접 아이스 브레이킹 포인트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지점 자체를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라는 면접의 앞단에 있는 지점에다가 위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할 거냐, 지원 동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꼭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뭐 군무원 면접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전체적인 좀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뭐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좀 이런 시간이 생각보다 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 정리나 자기계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정리와 군 조직과 직무 이해 요거부터 조금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있으실 때 필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설계부터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잠깐 올라온 댓글을 보자면, 그쵸. 뭐 행정법님이 컴플레인 건다고 개선이 되나요? 네.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뭐 개선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30초 정도 답변은 전공 질문. 네, 맞습니다. 전공 질문도 좀 지나치게 좀 답변이 길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답변은 이 정도가 딱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답변을 실제로 해봤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은 30초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험도 고등학생 때 경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하지만 뭐 최대한 성인의 좀 밀접한 부분에서 경험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등학생 때 경험도 정리만 잘 된다면 충분합니다. 네, 음,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자, 문혜영님까지만 질문을 받고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다양하면 여러 답변 설계에 하나의 경험을 이용하면 된다. 네, 지향하는 게 좋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다양하다. 저는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전략적으로 이거를 관점을 다르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학생회라는 경험이 있어요. 이 학생회라는 경험이 있는데 학생회 안에서 내가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표현하실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학생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경험에서 다른 질문에서는 이것들을 학생회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뭐 대학 시절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 학생회라는 것들을 안에서 했는 거지만 이것들을 표현할 때 뭐 팀원들과 혹은 동료들과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거를 내가 한 가지의 경험에서 파생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경험을 돌려막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좀 질문은 좀 많이 주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뒤에서 Q&A 시간에 충분히 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딥에서는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좀 군무원 자기소개서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요거는 제가 뭐 할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군무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에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하든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너무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사실 다 괜찮은 부분이고 이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원래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가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다에 대한 사실 뭐 군의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편성을 했고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무원 자기소개서는 필기 발표 이후에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게 되어 있고요. 총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순 제출용으로 면접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2년 상황은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성 자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자기 이해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필기 발표가 나면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너무 어쨌든 뭐 활용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에서는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막 엄청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잘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저는 결국에 이 두 가지가 자기 표현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기 이해나 경험 정리의 어떤 한번 계기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자기소개서에서 가치관이나 성장 과정이나 내가 뭐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면접에서 내가 표현하게 되는 나의 또 소재가 되고 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소개서가 면접은 겹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좀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나 계기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군무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뭐 질문별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모음 답변 예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군무원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제 각 700바이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보통 한 350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350자 내외로 작성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쓰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글자 수는 다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90에서 95%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변동 가능성 있어요.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뭐 현재 육군에서 자기소개서 지문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금 이제 루머가 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필기 발표 나시면 그때 실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가 가정 및 생활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 과정으로 해서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활동 등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아 표현인데요. 성격과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가 지원 동기와 포부죠. 그래서 앞선 경험이나 네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원 동기 포부 요 질문.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들이
이제 군무원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질문일까를 분석을 해보자면 가정 및 생활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나 본인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얻은 삶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들을 어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좀 가정 및 생활 환경에 좀 적합한 이야기를 쓰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과정, 두 번째 질문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장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공무원이나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컸다, 성장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했었던 나의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성장 과정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자아 표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을 위해서 제시를 했죠.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자세나 직업관이나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면 좋은 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원 동기하고 포부가 있겠죠. 요거는 또 앞부분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얻은 나의 어떤 직업관과 군 조직 그리고 직렬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직무적인 목표를 내가 뭘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포부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4번에 이야기나 소재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기소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서 면접 준비할 때 중요한 게 자기이해와 경험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기이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스토리를 좀 이해해보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경험 정리를 꼭 해보셔라 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자기소개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나 글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 정도는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어떤 포맷으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가정 및 생활 환경 질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본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존재로부터 얻은 삶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예시를 안 가져오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랬을 때 뭐 소제목 이렇게 넣었죠. 선택에 따른 책임감이 결정짓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 너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배워왔다 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저는 책임감이 강하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조금 더 타격감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군 조직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군 조직이나 군무원으로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이런 핵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군 조직의 일원을 목표로 하는 군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 선택과 책임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을 보면서 배워왔던 것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쓰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두 걸씩으로 내가 앞에다가 좀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에서 쓰실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에 있어서 이 내가 제시하려는 소재나 경험이 군 조직,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기소개에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뭐 이거를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뭐 쳐봤어요. 네이버에 이제 군무원 자기소개서 예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학원에서 뭐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어느 학원에서 이제 모범 예시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모범 예시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내가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질문인데요.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통해서든 가치관이나 이런 결정적 계기를 얘기를 하라라고 했는데 예시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연탄 배달, 농촌봉사활동, 다문화 멘토링,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단연간 꾸준히 참여하면서 몇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부산시 뭐 땡땡구 땡땡동에 위치한 땡땡 요양병원에서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때 저는 병실 청소와 급식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는데 쭉 이렇게 친손자 같다면 너무 기뻐하시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느낄 수 있었고 진심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 이 예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군무원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시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군무원 자기소개서든 뭐, 어디 뭐 공무원 자기소개서든 어디 사기업 자기소개서든 뭐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다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예요. 이거를 읽어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군무원에 지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조금 인식을 줄 수 없는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봉사활동 몇 시간 했다. 그랬더니 뭐 여기서 이때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 너무 기뻤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느낄 수 있었고 진심이 통한다는 걸 깨달았다. 뭐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도대체 군무원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냥 이거는 이 성장 과정이라는 질문에만 집중한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뭐 소재를 뜯어 고친다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내가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이제 성장 과정이고 예시를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공을 지향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 것은 군무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경험들 자체가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 굉장히 그게 좋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 위에서 예시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연결 짓는 부분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공을 지향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지하는 태도, 그런 가치관이 군무원으로서 내 역할에 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핵심 태도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아, 내가 군무원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좀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절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하는 행동이 갖는 공공을 지향하는 의미에 몰입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답변은 사실 면접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아, 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에 좀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군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이라는 그 특성에 매력을 느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하셔도 충분히 매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이고 힘드네요.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 세 번째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자아 표현입니다. 이제 성격과 국가 간, 안보 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 똑같은 곳에서 예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간 땡동에서 위치한 땡땡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 우수 사원을 땡땡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항상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도 보면서 참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자, 일단 첫 번째의 문제는 군무원으로서의 잘못된 직무이해로 방향성이 맞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군무원이 어떤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물론 군무원이 이제 민원을 응대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메인으로 쓸 만큼의 업무가 메인은 아니에요. 민원 응대라는 것 자체가.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 응대를 하겠다.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직무이해로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어떤 장점이 직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이 전혀 되지 않았죠. 내가 지원하는 뭐 군무원으로서 행정직 군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직렬 군무원인지 그 직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의미가 도출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군무원으로서 가진 상대방의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태도는 군무원으로서 상급부대 및 예하부대의 주요 업무 관계자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주도하는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군 조직에 대한 이해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군무원은 결국에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인 측면을 관련해서 우리 부대 혹은 예하부대, 상급부대 업무 이해관계자들, 업무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되어 있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한다라는 것들을 좀 직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업무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온나라 시스템이나 공문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에 현황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업무 관계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도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적인 부분, 뭐 가치관, 국가관,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시는 게 좋지만 그게 실제로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의미 있는 좀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고 뭐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볼게요. 자,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 및 포부에서는 뭐 직업관과 군 조직, 직렬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직무적인 목표를 제시해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떠도는 예시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군무원을 지원한 계기는 관련 학과의 많은 선배들이 땡땡직 군무원을 지원하시는 본 것도 군무원 지원 계기가 되었지만 특히
땡땡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몇 년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대한 가치를 많이 느끼며 자연스레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군무원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 이랬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하루에 필기 공부를 평균 몇 시간씩 하였으며 사무자동화 외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땡땡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예시를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혹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고민하기가 싫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굳이 뭐 관련 학과의 선배들이 군무원을 지원하는 것들을 그게 지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이게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많은 선배들이 이 군무원에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로 삼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이거를 지원 동기로 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 뭐 차량직 군무원 원래 1000명 뽑죠. 1000명 정도 뽑는데 그 면접 대상자가 거의 1300~1400명? 네, 1000명 넘어요.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10명, 100명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면접에서는 답변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행정법님 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네, 면접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설마 진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쓰세요. 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의 문제는 어쨌든 자신만의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는 지원 동기이고요. 포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노력으로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단순히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추상적인 포부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접에서 여러분들 포부에서 당연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봉사 정신을 가지겠다, 뭐 일 열심히 하겠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글자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의 이야기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걸 예시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자,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는 지난 봉사활동과 전공을 통해 얻은 공익지향성의 가치를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군무원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자체를 명확하게 던져줍니다. 앞부분에서 공익지향성의 가치를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 땡땡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공익을 지향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 전공인 행정학을 살려 공공을 지향하는 군 조직의 행정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내 전공, 내 경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군무원으로서 혹은 군 조직의 직무에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 이거를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랬습니다. 또한 행정직 군무원으로서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군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부도 군무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으면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거에 대한 목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무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군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봤을 때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대 운영의 주요 일정과 계획을 좀 세심하게 확인하고 행정 소요를 예측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행정 업무, 행정직렬 군무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거나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을 해서 이런 역량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포부들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낼 수 있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답변이 사실 제가 잠깐 그냥 뭐 잠깐 시간을 가지고 뭐 5분 10분 동안 쓴 거기 때문에
뭐 정말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쓰셔도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때 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거를 좀 분리지어서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결국에는 자기 표현의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군무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군무원 자기소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직무 수행 환경을 반드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정직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네, 군 조직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 라고 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지 마시고, 그럼 내가 직무 수행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해야 내가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일에 대한 관점, 성격, 역량, 비전, 직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예요. 이거 자기소개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내 가치관, 내 성격, 일에 대한 관점, 내 역량, 내 직무적인 비전,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면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되는 자기의 요소예요. 이것도 모르고 면접 들어가면 진짜 뭐 속된 말로 면접 조집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하고 자기 이해를 하면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가 경험 정리와 자기의 요소가 군 조직과 군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보면 항상 앞부분에 그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제시하는 뭐 가치관, 내가 제시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이게 군무원으로서 혹은 군 조직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제가 첫 문장에 항상 넣었죠.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이해를 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통찰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은 통찰한 바를 두 갈식으로 표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갈식 표현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문장의 첫 문단에 가장 문장의 앞에다가 넣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군무원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경험 정리와 자기 이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황에서 조금 내가 군 조직과 직무를 이해를 하는 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그 이해한 어떤 경험 정리, 자기의 군조직, 직무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답변 설계를 하셔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네 번째가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작성한 답변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 작성법까지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할 이야기는 이 정도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저희가 면접 준비를 위한 경험이 이제 소재 선정과 경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브에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좀 Q&A 시간 잠깐 가지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주세요. 자. 규규님이 자신의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속상함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일단은 제 생각 경험 정리를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소서 1번에 책임감을 키워드로 잡았는데 팀장으로 팀 프로젝트 수상한 내용도 적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요. 좋죠.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경험 자체를 무엇을 제시를 할까?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 부여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서 그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내가 책임감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팀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경험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히읗시은님, 네, 먼저 유익한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좀 읽어줘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대학 전공이 군대나 지원한 직렬에 전혀 상관없는 예체능 계열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대학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전공과 직렬을 관련 짓는 질문도 있던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 어떻게 말해야 효과적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내가 면접을 군무원을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내 전공은 상관없는 직렬로 지원했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뭐 내가 사회복지 전공인데 탄약직 군무원에 지원했는데 난 탄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랑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이 지금 지원하는 직렬과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군무원은 있잖아요. 인성 면접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인성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뭐 탄약직 군무원이라고 해서 뭐 사이버직 군무원, 탄약직 군무원 이런 좀 특수한 직렬들 있죠. 그런 직렬들이라고 해서 뭐 전공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 조직 들어가시면 군무원 입직하시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다시 배우고 교육 듣고 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군 조직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직렬이랑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냐라는 것들을 어필을 할 때, 내가 이 직렬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직렬이 수행하는 업무랑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탄약직 군무원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사회복지 전공이에요. 그래서 나는 탄약에 대해서 1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지만 탄약직 군무원이 하는 일이 탄약에 대한 검사나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심함도 필요하고요. 어떤 계획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들은 내가 사회복지 전공이든 뭐 탄약 전공이든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경험 정리를 좀 잘 하시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비전공자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비전공자들이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더 많은 직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답변이 좀 길었네요. 자, 비바님께서 제출용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무조건 같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낸 자기소개서가 면접에 활용된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했을 때에는 같으면 좋습니다. 네, 같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원한 자기소개서가 작년과 동일하게 면접관들에게 제공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자기소개서 낼 때에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잘 못 썼는데 면접에서는 막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발표가 났을 때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법님께서 국가관이나 안보관 조직 특성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까봐 좀 두려운데 군이 원하는 대답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라서 군대가 원하는 국가관을 잘 모르겠어요. 자,
국가관 지문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실제로 이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교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저희 인강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국가관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가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정신이나 체계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게 국가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국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국가 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면접에서 답변을 하실 때 국가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드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했었던 눈부신 성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 많잖아요. 뭐 케이팝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가 GDP가 굉장히 또 높아졌었던, 과거에는 못 살았던 나라지만 현재는 잘 사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좀 되게 좋은 성과 중에, 사례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OECD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또 바뀐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나라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국뽕에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원래 쫄지 말 수 있어 님이 원래 면접 편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편차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뭐 면접의 수준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군무원 면접도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군 내부적으로도 이제 단순하게 뭐 사람을 뽑는다, 인력을 충원한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군의 어쨌든 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군 조직에 필요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군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면접 준비를 더 빡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정보가 결국에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면접의 수준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사 관련 질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이 엄청 많네요. 큰일 났네. 자, 어, 자, 시사 관련된 질문은 여러분들이 군 관련한 시사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사 관련된 질문은 두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지원하는 군이나 혹은 이 군 전체에 놓고 봤을 때 시사에 대해서 시사나 이슈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현재 뭐 국방개혁, 국방혁신 4.0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국방혁신 개혁안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사 관련된 질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사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이 질문에서는 답변에 대한 점수를 잘 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버리고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뭐 엄청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면접관 입장에서도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토론의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의견을 함부로 제시했다가는 면접에서 비언어적인 측면이나 군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당히 해님께서 작년에 면접에서 탈락했던 경험을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제시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풀어나가는 게 괜찮을까요? 이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을 합니다. 네.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까지 않아도 될 나의 패를 까고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면접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을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굳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해병대 시설직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이런 면접 답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때 깜짝 놀라서 이걸 싹 뜯어 고쳤거든요. 그분이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비추를 합니다. 다른 경험을 찾아서 제시를 해드리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꼬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은 그때 면접에 떨어졌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도 면접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멘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나는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수박님께서 여자라서 군을 잘 모르는데 군 관련 이해를 돕는 인강이 따로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네. 인강은 뭐 군무원 면접 인강은 참 많지만 저희 군면성실 인강이 네, 참 알찬 구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직의 여성 지원자분들도 군 조직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인강을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해봤습니다. 자, 쥐구님께서 공채 면접에서 과거 회사에서 다녔던 유사 경력을 강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이거는 적극 활용하셔야죠. 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경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면서 내가 직무 수행할 때 역량적으로 조금 발휘할 수 있다. 업무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경험은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꼭 쓰시면 좋고요. 자, 보자. 정우님께서 유도무기 구급 실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업무. 이거는 저도 사실 뭐 제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군에서 얘기하는 방공대대라고 하죠. 이제 미사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 방어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군의 어떤 장비나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유지,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 J호S 님이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 말했던 답변의 내용을 다시 써도 되나요? 아, 이거는 경험을 돌려막기 해도 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을 똑같이 맞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표현을 할 때 조금씩 바꿔서 표현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 정리를 최대한 하셔서 면접에서 내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규규님께서 병사로 복무했던 곳에 지원했는데 자기소개 시간 때 좋았던 경험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하는 게 좋냐? 간단하게 좋았던 경험이 있다고만 말하는 게 좋을까? 음, 이거는 이제 내가 면접에서 자기소개 답변 때 이제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일단 답변 설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 안에서 내가 이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추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엄청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얘기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찬님이 쌤만 믿고 면접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네. 특강도 감사하고, 네. 감사드리고요. 전산직렬인데 전공 질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니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전산직렬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 기출문제 나중에 저희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 보시고 한번 정리 이제
이 전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30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전공 질문에 대해서 보고 이것들을 내가 실제로 한번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전공 질문은. 그럼 그 정답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해 30초 정도를 끊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전공 질문들을 수집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뭐 직무이해 교재에도 뭐 기출 질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이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 올라온 것까지만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치분석 가치공학님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작성할 때 사회 경험 말고 군복무 과정에서 배운 점을 써도 되나요? 일반 사기업 관련해서 배울 때에는 군복무 경험은 흔한 경험을 가급적 지향하러 말하는 군무원의 사회 경험, 군복무 경험을 살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충분히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군복무 경험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군 조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도저히 경험이나 소재가 없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으면 그런 부분들이 뭐 이거는 뭐 군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뭐 사기업, 대기업, 공기업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 얘기를 너무 남발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수박님께서 수사직이 갖춰야 될 역량의 예시. 수사직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군 내부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역할이죠. 그럼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섬세한 관찰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사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찾아내고 범죄의 흔적이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좀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섬세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J님, 네, 사기업 근무 경험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좋을까? 성장 과정에서는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을, 지원 포부에서는 사기업 근무 경험을 녹여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이거는 정답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험 정리를 했을 때 나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사회 경험, 뭐 그리고 근무 경력 이것들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가지고도 내가 뭐 핵심적인 역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로 하셔도 되고요. 사기업 근무 경험도 충분히 내가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필하시는 게 좋죠. 근데 사기업 근무 경험이 아무래도 조금은 활용하시기에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좀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금 직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밀도가 높은 게 사실 어떤 아예 어떤 어디에 뭐 계약이든 정규든 내가 속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그게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작은님께서 네, 특강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른 경험도 많이 없고 전공 관련 경험에서 상당한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는데도 써도 좋을까요? 그럼요. 네, 여러분들 경험에서 성과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상을 받았다, 뭐 표창을 받았다, 뭐 수상을 했다, 1등을 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직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졌다, 무엇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아까 자기소개 예시 봤잖아요. 뭐 몇 년간의 봉사활동을 했다. 네, 어딨냐? 네, 뭐 필기 공부를 평균 몇 시간씩 했다.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2개를 취득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이게 군무원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필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성과랑 상관없이 경험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국가간 안보관에 대한 인강. 네, 요거는 저희가 카페에 올라가시면 공지사항에 저희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유료로 저희가 인강, 방금 말씀드린 이 인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유료이고요. 백두산 천지님께서 명예퇴직하였는데 언급할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언급을 안 하시고 다만 거기에서 왜 퇴사를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명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직업적인 역량이나 경력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네. 수박님께서 성장 배경에 대학 전공이나 고향을 언급해도 될까? 대학 전공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고향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고향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마세요. 네, 네, 영님이 힘든 경험이나 그것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 학창 시절 큰 사고나 병을 극복한 사례. 네, 이것도 괜찮죠. 네. 이것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냐, 힘들었던 경험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배웠냐,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보험님께서 환경미화원으로 3년 근무한 경력도 당연히 도움되죠. 네, 당연히 도움됩니다. 네.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험 자체가 어떻냐, 뭐 이런 경험 좋나요, 저런 경험 좋나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공무원 면접이라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좀 사고를 하셔야 돼요. 환경미화원 청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환경미화원으로서 내가 조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과 어떤 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환경 미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적인 사고를 가졌다. 이거는 2차원, 3차원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면접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간부 출신들에게는 면접관 분들이 원하시는 질문의 퀄리티가 타 지원자분들보다 높으실까요? 라고 고토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면접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군 간부 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군 출신이라서 좀 되게 반기는 분들이 있어서 반기면서 조금 편하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절반은 또 면접의 질문 퀄리티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네.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질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군 간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퀄리티가 그래도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성님, 군무원도 타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하나요? 예를 든다면 당연하죠. 이거는 군무원도가 아니라 모든 군대에 있는 군인, 뭐, 간부, 뭐, 부사관, 뭐, 군무원, 전부 다 타부서와 협력하여서 업무를 합니다. 뭐,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군 조직에는요, 군무원만의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기존에 군인들이 해오던 일을 군무원들이 이제는 같이 하고 있다.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부서와 협력해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담당이다. 그럼 군수처 군무원이다. 이러면은 군수품 자체가 모든 부서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혹은 파악하기 위해서 타 부서 담당자들 있겠죠. 뭐 인사처 담당이나 뭐 예산처 담당이나 그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협력하거나 업무적인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고토로님께서 간부 출신이지만 지원한 직렬 관련 직무를 해보지 않아서 직무 관련 너무 깊은 질문이 들어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답변이네요.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다만 그런 얘기는 해요. 저는 군 컨설팅 할 때도 면접 군 간부 출신인데 너무 몰라요. 그러면 저는 좀 뭐라 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본인이 군인 출신인데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 조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면접을 잘 준비하시는 건 필요한데 뭐 너무 직무 관련해서 깊은 질문이 들어올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인강은 저희 카페 있습니다. 저희 군경소 카페가 있는데
저희 여기 아까 보시면은 여기 카페가 있어요. 네, 여기 두 번째 요거거든요. 요거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 공지사항에 공용소 카페 공지사항에 뭐 인강 결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답변을 다 했고 마지막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ISFJ님이 차량직 지원자인데 현재 거주지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경험 얘기하면 거주지 추측이 가능해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요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평택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블라인드가 적용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국내의 어떤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자동차 생산 관련 대기업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차량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굳이 그런 표현들에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블라인드를 좀 위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네. 차량직도 저희가 이제 교재도 잘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증호님. 전공 질문 경제학. 뭐 이거는 근데 전공 질문은 사실 뭐 경제학까지는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보통 면접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기출 질문으로 나온다라는 부분들만 좀 대비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뭐 내가 이 직렬에서 보는 필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보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 과목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지만 네. 그럼요. 네. 뭐 진해 조선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군이 사실 군무원 면접이 막 블라인드를 엄청 까다롭게 적용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좀 진행을 했는데 네. 다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도움 되신 분들은 저희 또 유튜브 좋아요하고 구독 오늘 영상도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 옥화방하고 카페하고 통해서 진짜 뭐 여러분들 괜히 엄한 데서 돈 주고 사는 자료들 저희 그냥 공짜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얻어 가셔서 면접 준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 요거는 이 영상은 아마 그대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8시에는 저희가 경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 정리와 또 이제 실제로 뭐 1분 자기소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모음 답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받고 싶은데 문의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이제 앞으로 카페에다가 제가 아마 내일쯤이나 저 계속 좀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좀 협의 중인 게 있어서 내일쯤이나 아마 저희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으로 컨설팅 문의 관련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좀 전달하시면 그거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네네. 집중력 따봉. 네.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8시고요. 현재 이제 라이브 2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 그리고 필기 발표 날 2시.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8시, 다음 주
금요일 2시, 금요일 8시. 네, 잠깐만요. 제가 방금 저희 대표님이 잠깐 왔다 가셔서. 자, 오늘이 9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8시. 시간은 똑같아요. 금요일 8시. 네, 이때 필기 발표 날이죠. 네, 요 시간에 진행을 하니까 요때 또 기억하시면 네네. 저도 제가 제 입으로 2시라고 해서 순간 놀랐습니다. 저 2시에 안 되거든요. 2시에 자야 돼요. 네. 도비도비님. 네. 이렇게 퀄리티 높은 특강이라니. 특강이 무료라니. 네. 그쵸. 저는 진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필기 발표 날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발표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영상에 좋아요하고 지금 방금 이 채팅으로 남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막 좋아요, 퀄리티 높아요, 좋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희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저희 라이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라이브 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거는 좋아요와 댓글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라이브 일정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학원에서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보시면서 네, 한번 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 저희 라이브 시간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떼꾸알 좋습니다. 이,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방색 넥타이를 1년 만에 또 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댓글,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네, 끝났습니다.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세요. 네. 운성님이 또, 그쵸. 지금 비 정말 많이 오는데,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다들 비 조심하세요. 다음 라이브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했던 것들 간단하게 짚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라이브, 그 다음 라이브 때는 경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러.